자, 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먼저 받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 거 보니까 원래 조합을 한 번에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조합 반띵해서 나갈지 다 나갈지. 자, 일단 경우의 수 행복한 1등급부터 질문 받도록 해볼게요. 행복한 1등급 못 풀었으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추후에라도 여러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은 해주길 바라고요. 자, 일단 행복한 1등급 경우의 수 파트 행복한 1등급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1029번이요. 또 1031번이요. 또 1032번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열 질문 받겠습니다. 순열 질문 1042번이요. 그 다음 48번, 49번이요. 그 다음 1060번, 1061번, 또 70번이요. 그리고 75번이요. 네, 그 다음 82번이요. 그리고 81번이요. 88번이요. 90번이요. 86번이요. 그 다음 89번이요. 그 다음 행복한 1등급 1103번이요. 그 다음 1107번이요. 1105번이요. 그리고 없어요? 질문을 안 하는 건지 할 게 없는 건지. 자, 1029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안 풀어본 친구들도 한번 쓱 보세요. 알았죠?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봐두면 좋겠습니다. 1029번부터 볼게요. 사과배 귤 3개가 2개씩 있대요. 사사, 배배, 귤귤.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2명한테 남김없이 주는 경우를 이야기한대요. 자, 근데 이게 총 6개가 있지만 4개를 선택할 때 그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서 4개를 선택한다고 해봐. 야, 4개 과일 꺼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골라? 한 과일을 몰빵할 수 있어? 그게 불가능하죠. 나는 과일을 2종류 고르던가 3종류 고를 수 있어요. 과일을 2종류 고르는 가짓수와 과일을 3종류 고르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안녕.
두 가지가 있어요. 과일을 두 종류 또는 세 종류로 나누는 방법. 그쵸? 자, 과일을 두 종류를 골랐다라는 건 어떻게 골랐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과일 어떻게 가져온 거야? 두 종류를 골랐어. 어떻게 하면 두 종류, 네 개를 고르는데 어떻게 두 종류가 나와? 사사배배, 배배귤귤, 사사귤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사사배배인지 사사귤귤인지 배배귤귤인지. 자, 근데 사사배배를 내가 만약 골랐다고 하자. 그럼 이 사사배배를 두 명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은 몇 개예요? 사사배배를 두 명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 A랑 B한테 사사배배를 나눠 줄 거예요. 어떻게 해? 뭐부터 정해? 야, 과일 4개 있어. 우리 둘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부터 생각해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개수부터 생각하는 거야. 몇 개씩 나눠 가질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두 개씩 나눠 갖는다고 합시다. 두 개씩 나눠 갖는다면은 사사배배인지, 자, 한번 쓸게요. 사사배배인지 사배사배인지 두 가지로 나뉠 거고요. 맞죠? 맞아? 다른 경우 있어요? 두 개씩 나누는데?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 개, 세 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한 개, 세 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한 개 가질지를 먼저 정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한 개 갖는다면 얘가 시옷을 가질지 비읍을 가질지 정하고 나머지 싹 다 가져가면 되죠. 맞아? 근데 반대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사사배배를 나누는 방법, 나누어 주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6가지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당연히 사사귤귤을 나누어 주는 방법도 몇 개겠어요? 6개가 있겠죠. 배배귤귤을 나누어 주는 방법도 몇 가지예요? 6개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과일 두 종류를 두 명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은 18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과일 세 종류를 두 사람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과일 세 종류를 일단 골라야 되잖아? 과일 세 종류를 고르는 방법은 뭐뭐 있어요? 4개를 고르는데 세 종류를 고르는데 무슨 말이야? 상상을 해야 돼요. 4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저거를 4개 고를 때 세 종류를 고른다. 사사배귤인지 아니면 배배사귤인지 귤귤대사인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사사배귤을 두 명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사배귤을 두 명한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는 방법 몇 개, 어떻게 나눠줘요? 개수부터 정해야겠죠. 한 개에 3개 가질지, 2개에 2개 가질지, 3개에 1개 가질지를 정해야 됩니다. 한 개에 3개 갖는다고 해요. 그럼 얘가 A가 한 개 갖는다고 해요. 그럼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2개 가져갈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2개 가져가려면 시옷, 비읍, 기역. 시옷, 비읍, 시옷, 기역. 시옷, 기역, 비읍, 시옷. 이러면 순서를 바꿔도 이상하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또 있어요? 기역, 비읍, 시옷. 이렇게 해서 몇 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3개 가질 수도 있잖아. 맞지? 얘가 3개 갖는다는 건 얘가 하나 갖는다는 거죠. 시옷, 비읍, 기역. 그쵸? 그럼 총 몇 가지야? 11가지라는 거 인식돼요? 직접 세는 거예요. 여기 파트 지금 뭐야? 단원. 경우의 수 파트잖아. 직접 세는 게 기본이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그럼 시옷, 비읍, 기역일 때도 11가지면 배배, 사, 귤일 때도 몇 가지? 11개. 이것도 11개. 총 몇 가지예요? 33가지겠죠. 얘네 둘을 더한 게 얼마?
51가지입니다. 알았죠? 딱 요 정도 라인이면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야. 직접 세는 게 맞는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실제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기 좋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고 있어. 그냥 세는 게 맞는데 차근차근 어떻게 규칙에 맞춰서 셌잖아? 그쵸? 일단 두 종류인 거, 세 종류인 거로 케이스를 나누고 두 종류인 것들을 각각 따져준 다음에 얘네들의 개수가 두 개 가질지 한 개, 세 개 하나 가질지를 차례대로 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 세 개 가질지 두 개 가질지 세 개, 한 개 가질지에 따라서 각각 세준 다음 상황이 동일하므로 우리가 하나만 구하고서는 동일성에 의해서 11개씩 될 것이다, 6개씩 될 것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이 이 정도 레벨은 그냥 1년에 한 학교에 한 번 나올까? 그 정도예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31번도 마찬가지죠. 31번도 사실 그냥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학교들 중에 한 학교에서 1년에 하나 정도 나올 법하다. 이 정도 레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요. 네 줄이 있는 거죠. 이름을 붙일게요. 교재에서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이 사다리꼴 5개에다가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한대요. 3가지를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웃하는 거는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얘를 고른 다음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얘랑 다르대. 그렇게 써 있어요. 맨 마지막 얘는 처음 애랑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이 둘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그림을 바꿔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지우개. 그럼 이렇게 바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거야, 사실은. 이어져 있는 것,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바꾸면 명확하게 표현되죠. 옆에 있는 애랑 색깔이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옆에 있는 애랑 색깔이 다르다. 그럼 E는 지금 D랑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A랑도 붙었다는 게 명확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먼저 A한테 고르라고 해요. 자, A야, 너 뭘 고를래? 라고 골라. 그럼 3가지 고를 수 있죠. B는 2가지, C는 2가지, D는 2가지, E는 몇 가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즉, 우리가 고르는 과정 중에 얘랑 얘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이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둘이 같다라면 이 둘도 이제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이 문제에선 누구부터 볼까? 어느 걸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얘로 하죠. 자, 얘를 기준으로 이 둘은 붙어있지만 얘랑은 붙어있지 않을까? 얘랑 붙어있는 2개가 서로 붙어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A와 E가
미안합니다. C가 같을 때 라고 할 거예요. A랑 C가 같다면 내가 지금 칠해야 되는 게 A, B, C, D, E에 대해서 A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죠. C는 몇 가지, A랑 C랑 같다면 여기 1가지죠. 맞아요? 자, 근데 D는 얘랑 다르지. 그쵸? 지금 D는 얘랑 다르다는 거 명확하죠? 그래서 2가지를 골랐어. 자, 그때 A랑 C랑 이미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A랑 C랑 같다 했기 때문에 A랑 D는 당연히 다릅니다. A랑 C랑 같죠? 이거 색깔이 같아. 이게 빨간색이면 얘도 빨간색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이 아닌 걸 이미 골랐어. 뭐 아니면 뭐?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을 이미 골랐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남았어요? 네, 1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1가지밖에 없죠. 얘 지금 R, Y면 여기 고를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곱합니다. 12가지. 두 번째, A와 C가 다르다고 합시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B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죠. 자, 근데 C는 B랑도 다르지만 A랑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B에 노란색을 칠했으면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 둘이랑 다 달라야 되잖아. 그치? 1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 1가지밖에 못 칠합니다. 자, 헌데 이때 D가 좀 자유로워요. D는 뭐 칠할 수 있어요? R도 되고 Y도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케이스가 나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얘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케이스가 2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다시 봐봐. 이건 직접 여러분이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얘가 R이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B, Y 2개죠. 근데 얘가 만약 B랑 다르기만 되니까 Y를 고르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1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D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얘를 고를 수 있는 가지가 총 3가지밖에 없다라고, D2를 고르는 게 3가지밖에 없다라고 취급해야 돼요. 다시 D2를 골라야 되는데 이 D가 고를 수 있는 건 D는 마찬가지야. E랑 인접한 영역끼리 이 둘이, 얘랑 붙어있는 이 둘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며 A랑 D랑 똑같은 경우에는 D가 고를 수 있는 게 1가지, E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지만 A랑 D가 다르다면 D가 고를 수 있는 것 1가지에 E가 고를 수 있는 게 1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 D가 얘랑도 달라야 되는데 얘랑도 다르다 했으니까 고를 수 있는 게 1가지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2개로 나뉘어요. 그로 인해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 18개가 됩니다. 총 경우의 수는 30가지.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박살나죠. 진짜 박살납니다. 그래요? 자,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지금 B를 기준으로도 만들어지지만 E를 기준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도 되지만 여기는 A와 D가 같을 때 A와 D가 같지 않을 때 나누어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이거를 한 번에 3가지라고 해도 괜찮지만 네, 그래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괜찮다. 좀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렵죠? 어려워요. 1032번은 우리가 센에서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내가 봤었는데 여기 동네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최고 난도라고 써있죠? 여기 위 한자로. 어렵다. 어려운데 또 그렇게 막상 엄청 어렵냐라고 하면은 얘보단 간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다. A,
B, C, D, E. 반대네.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물감칠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영역의 넓이를 다루어 줘야 되는데 반지름 1일짜리죠? 그럼 넓이 얼마야? 원래는 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감 한 통으로는 A의 영역만큼 칠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 3, 5, 7,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고 여기가 4파인데 파이만큼 뺐으니까 3파이, 9파인데 4파이만큼 뺐으니까 5파이, 16파인데 9파이만큼 뺐으니까 7파이 뭐 이런 식이라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색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때 우리 경우의 수를 세야 돼. A, B, C, D, E의 물감을 칠할 겁니다. 그쵸? 자, 이때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 칠하는 내가 지금 물감 몇 통 가지고 있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0통 이하를 쓴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얘 쓰는데 얼마 든대? 9만 원 든대. 그럼 난 당연히 뭐부터 정해야 돼? 얘 살지 안 살지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많은 소비를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2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감을 쓰는데 10통 이하란 말이지. 그쵸? RGB라고 할게요. RGB가 있는데 이거 10통 이하만 쓸 거야. 그럼 당연히 2를 쓰는 순간 쓸 수 있는 물감이 없어. 그쵸? 2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 여기까지 이해가요? 맞아. 자, 그럼 여기 처음에 2를 색칠하는데 쓸 수 있는 물감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야? RGB 3개 있다며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쵸? 자, 여기 만약에 그냥 빨간색을 썼다고 할게. 그럼 그 순간 남은 GB가 뭐냐? 초록색, 파란색. 자, 여기 셋 중에서 이제 D를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남아요? 얘는 못 써요. 지금 한 통밖에 안 남았거든.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고 여기에 초록색을 칠했다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네,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5통 남아있는 게 파란색밖에 없거든. 그쵸? 맞아요? 다시 RGB가 있는데 전부 다 10통에서 시작했다가 얘는 지금 9통 날라갔고요. 얘는 7통 날라갔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5통밖에 안 남아요.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B를 칠했어요. 그럼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남았어요?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그쵸? 네, 초록색밖에 못 칠합니다. 얘밖에 못 칠해요. 왜? 지금 파란색을 또 칠할 수는 없잖아. 파란색 옆이니까 파란색은 못 칠한단 말이야. 근데 빨간색은 못 칠한다니까? 난 말해. 한 통밖에 안 남았어. 이거 3통 필요한데? 3통 필요하잖아요. 못 칠해요. 3통밖에 없어서 3통이 필요한데 한 통밖에 없어서 못해. 그래서 여기에서 3을 더 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남았어요? 네, 2가지 다 칠할 수 있죠. 맞아요? 이제 A에는 2개 다 칠할 수 있다. 왜? 얘도 아직 1개 남았고 얘 5개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 하면 12가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뭐 최고 난도라고 써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제약 조건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서로 다른 물감을 칠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흔해. 근데 여기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멘트가 있죠. 뭐? 넓이에 대한 개념과 열통 이하라는 제약, 그 2개를 결합했을 때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눈 떠.
R을 그러니까 이 9개짜리를 칠하는 순간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편식이 누가 제일 심한지를 고민하는 거야. 누가 제일 심해? 얘야. 와구와구 많이 먹거든. 그쵸? 자, 10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2번) 1번 1부와 2부로 이루어지는 뭐 공연에서 독창, 밴드, 댄스, 독창, 밴드, 댄스, 댄스 이렇게 돼 있대. 공연 순서를 정한대요. 1부에 2부에 독밴드, 독밴, 여기는 독밴, 댄댄. 자, 뭔 생각을 하냐면 이미 순서는 정해졌어. 뭐만 없는 거야? 밴드끼리의 순서, 독창끼리의 순서, 댄스끼리의 순서만 정하면 되죠. 맞아? 그래서 말해. 댄스끼리, 야, 니네끼리 알아서 정해. 밴드끼리, 야, 니네 알아서 정해. 댄스라고 썼네. 댄스, 야, 미안해요. 독창이라고 써야 되는데 댄스라고 썼네. 독창끼리 순서 정하고, 밴드끼리 순서 정하고, 그 다음 댄스끼리 알아서 순서 정하면 돼. 댄스에 1등 여기 오면 되고, 댄스에 꼴등 여기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면 됐고요. 답은 24. 끝. 지네들끼리만 순서 세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밴드와 독창의 순서를 서로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각자 분업하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1048번. (0과 3이) 하나짜리고요. 1과 4가 하나짜리고요. 2와 5가 하나짜리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를 쓰는 순간 다른 하나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장의 카드를 앞뒤 구분 없이 한 줄로 늘어놓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세 자리 정수는 어차피 이 카드 이용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만 정하면 돼요? 그냥 카드 배열하면 돼. 카드 먼저 배열합니다. 카드 배열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 카드에서 앞뒤를 결정하면 되죠. 카드 앞뒤를 결정하는 게 2팩, 2팩, 2팩이라는 거죠. 카드의 앞뒤를 배열하는 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48가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면 틀려요. 왜? 여기 제약이 강한 애가 있죠. 어떤 제약이 강해요? 네, 0은 맨 앞에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0 빼고,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 고를 수 있는 거 다 골랐지. 근데 0은 안 되잖아.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만 빼주면 돼요. 0이 이미 맨 앞이야. 그럼 올 수 있는 거 뭐야? 나머지 애들 배열하고요. 그치? B와 C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걔네한테 앞뒤만 배열하면 됩니다. 앞뒤만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8가지. 48에서 8을 빼준 값 답은 얼마? 4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일단 나열해. 전체 나열하는 건 카드 3장 쓰는 거잖아. 카드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앞뒤만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8이야. 근데 야 이러면 안 돼. 0이 맨 앞에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만 빼주면 되지. 0을 맨 앞에 두고요. 나머지 애들 2개 B, C를 배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B, C끼리 앞뒤 배열해 주는 거. 계산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을 빼주면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뭐부터 고민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줘야 돼요.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상황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3의 배수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했죠? 어떤 애가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가 어떤 애죠? 다 더해서 3의 배수인 게 3의 배수라 그랬죠. 그럼 3의 배수인 정수를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3의 배수가 되는 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나열한다는 관점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애들은 맨 뒤에 있는 애들만 먼저 찾고 그 다음 앞에를 배열하는 거라면 3의 배수가 되는 거, 9의 배수가 되는 건 좀 특별합니다. 걔네들은 먼저 그 숫자 배열을,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찾고 걔네를 나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 1, 2, 3, 4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을 수 있는 것 먼저 0, 1, 2 0, 2, 3 0으로 시작하는 거 없죠? 1, 2, 3 2, 3, 4 지금 세는 거 어떻게 세고 있는지 보이죠? 0 포함하는 거 작은 순서대로 세고요. 더해서 3 되는 거 먼저 찾은 거예요. 더해서 3 되는 거 더 이상 없죠? 더해서 6 되는 것 중에 0 들어가는 거 먼저 셌고요. 이거 말고 없죠? 더해서 6 되는 것 중에 1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셌고요. 또 더해서 6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2 들어가는 거 센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자, 그럼 얘 배열할 거예요. 얘 0, 1, 2를 배열만 하면 됩니다. 이미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는 다 3의 배수예요. 배열만 하면 돼요. 자, 배열할 때 주의할 게 있죠. 뭐예요?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총 4가지. 마찬가지죠. 배열하는 거 2가지, 2가지, 1가지, 4가지. 얘는 배열하는 게 뭐예요? 그냥 3팩토리얼이겠죠. 얘도 그냥 3팩토리얼일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 20가지. 이렇게. 숫자, 3의 배수는 좀 특이해요. 숫자 먼저 정하고 걔네를 배열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9의 배수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애들 뭐 5의 배수 찾는다, 4의 배수 찾는다 이런 애들은 그 뒤에 있는 애들 먼저 찾고 나머지를 그냥 채워준다는 개념이라면 3의 배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줘야겠어요. (1060번)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이에 끼워 넣기죠. 사이에 끼워 넣기인데 1, 2, 3, 4, 5, 6이 있는데 이 3명 1, 2, 3, 4, 5, 6을 의자가 있고 번호가 달려있진 않죠. 어쨌든 의자 6개에 3명이 앉을 때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빈 의자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학생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학생 1호 가라! 그러면 걔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 고를 수 있죠. 학생 1호는. 학생 2호 가라! 그래서 여기 1호가 여기에 갔어. 2호가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죠. 3호가 갈 수 있는 곳은 2가지죠. 이렇게. 원래는 얘를 배열해주는 것도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에서 빈 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의자에 대한 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61번도) 마찬가지죠. 의자 8개, 사람 4개, 사람 4명. 그럼 마찬가지예요. 뭐? 빈 의자가 자연스럽게 몇 개가 생겨요? 빈 의자들이 4개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이 사이사이에 끼워 앉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야 사람 1호 가라 하면 사람 1호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사람 2호 가라 하면 4, 3호, 4호 곱하면 120가지 이렇게 된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오피사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진 않다. 어차피 곱하기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니? 그렇죠? 자,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배열한다.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의미가 부여된다면 걔네들을 먼저 배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빈의자라는 것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1070번. 생각보다 간단하죠,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냐, 그리고 기억하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순열까지는 문제풀이가 일반적으로 간단합니다. 조합부터 좀 어려워져요. 오늘 할 게 어렵다는 거죠. 1070번부터 보겠습니다. 9명의 선수 중 특정 선수 3, 4, 5번 중에 하나로 정하고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포수는 이미 8번이라고 정했어요. 포수. 이거 이미 확정입니다. 정할 수 없어요. 특정 선수 3명이 있대요. 이거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특정 선수 3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A, B, C라는 애가 있어서 A, B, C는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특정 선수 3명을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로 정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특정 선수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여기 올 사람이라고 했을 때 3, 4, 이 A, B, C 말고 다른 애가 손들면 야, 넌 빠져. 어디? 함부로.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고 나머지 5명을 배열하는 게 5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끝. 이렇게 답이 결정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특정 선수 3명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제일 실력 좋은 3명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야구에서 3, 4, 5번은 그 3명이 여기 알아서 배열하고 걔네들 특별자리, 너희 특별자리야. 나머지 얘는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나머지들. 만약에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말하는 게 좀 중요해요. 뭔 말이냐? 나랑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게 풀이가 뭐 나보다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 근데 나랑 뭔가 방향성이 아예 다르다면 검증을 받아야 돼. 어차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니네가 지금 나랑 다르게 푼 거를 고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왜냐면 어쨌든 니네 생각의 흐름을 반영한 게 현재 풀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풀이가 틀렸을 때 그걸 답습하고 있으면 거기서 다른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여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랄게요. 알았죠? 자, 1075번 보도록 합시다. 부모를 포함하여 5명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줄에는 2명, 뒷줄에는 3명 선대요. 근데 부모가 같은 줄에 있대. 뒷줄에 3명, 앞줄에 2명. 부모가 같은 줄에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명확하죠. 부모가 앞줄에 있냐, 부모가 뒷줄에 있냐 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부모가 앞줄에 있다. 부모가 앞줄이라면 부모님 배열하는 거 2팩, 나머지 자식들 배열하는 거 3팩. 부모님 배열하는 거, 자식들 배열하는 거 3팩이 됩니다. 자, 근데 아빠, 엄마 뒷줄로 가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말하는 거죠. 아빠, 뒷줄 중에 하나 골라. 아빠가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아빠 자리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가지가 있죠. 엄마 골라 했어. 엄마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자식들 알아서 고르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아빠, 엄마 했어. 그럼 알아서 정하면은 그게 뭐 뒷줄 누군가 가고 앞줄 누군가 오겠지. 그치?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6가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도 있어요. 이거 두 번째 것만
자, 아빠 엄마랑 같이 뒤에 쓸 사람 먼저 골라. 아빠 엄마랑 같이 뒤에 쓸 사람 하나 골라서 뒷줄 알아서 서시고요. 앞에 알아서 섭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줄 갈 자식을 먼저 고르고 뒷줄 갈 자식을 먼저 고르고 그 얘는 포함해서 뒷줄을 배열하는 게 3패 그리고 나머지 앞줄 배열하는 게 2패. 어차피 결론은 네, 36입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의미가 다르더라도 그게 의미가 정확하다면 어떤 풀이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의미를 이해하면서 문제 풀이를 좀 써라. 그냥 단순히 배열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한 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혼선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좀 잘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둘, 넷, 여섯, 8문제. 1081번으로 가볼게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여기서는 뭐 보통 사전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각 자릿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150번째에 나열하는 수는 각 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11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야. 근데 난 작은 수부터 고르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해? 세 자릿수를 고르는데 1로 시작하는 애를 먼저 고릅니다. 자, 1로 시작한다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이미 1이 확정이니까 남은 9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9 곱하기 8이 돼서 1은 2가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2로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8이라서 1은 2가지가 되죠. 그럼 이미 144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앞으로 45, 6, 7, 8, 9, 10 6번째에 찾으면 돼요. 그쵸? 6번째에 찾으면 됩니다. 셋, 둘, 3, 4, 5, 6 답입니다. 그쵸? 세면 돼요. 303이 빠져 있어요. 왜? 서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요? 1로 시작하는 거 세고 2로 시작하는 거 세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직접 세고 벌써 50분이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1082번이랑 1083번이 똑같죠? 1, 2, 3, 4, 5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세 자리 자연수 중 자연수 전체의 합은 자,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가 123 124 543까지 이걸 다 더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다 더하는 건데 별로잖아. 맞지? 별로야. 이걸 한 번에 다 더하려고 너무 귀찮아. 그래서 뭔 생각을 한다고? 자릿수별로 더하려고 해요. 자릿수별로 더하려고 합니다.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100의 자리 기준으로 100의 자리에 올 수, 잠깐 1로 시작하는 애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100으로 시작하는 애. 그러니까 100 이렇게 하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쓰자. 몇 개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3개니까 12개. 2로 시작하는 거 올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12개. 3으로 시작하는 거, 4로 시작하는 거, 5로 시작하는 거 싹 다 몇 개? 12개겠죠. 즉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이 몇 개씩 있는 거야? 12개씩 있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10의 자리가 1이 올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앞에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오죠? 그래요? 그럼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것도 12개겠죠.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럼 10이랑 20이랑 30이랑 40이랑 50도 몇 개씩 있다? 12개. 마지막으로 1, 2, 3, 4, 5도 몇 개씩 있다? 12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얘가 얼마냐? 1500, 150, 15, 1665를 12만큼 곱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500, 150, 15를 12개씩. 곱하면 얼마예요? 111 곱하기 60인가? 잠깐, 111 곱하기 15 곱하기 180. 111 곱하기 180이니까 19980. 19980인가? 맞는데? 19980. 네, 얘가 답이죠. 111 곱하기 180은 그냥 내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얘가 답입니다. 질문. 자릿수별로 따지자는 거죠. 100, 200, 300, 400, 900이 12개. 10, 20, 30, 40, 52, 12개. 1, 2, 3, 4, 5가 12개. 12개 된 이유는 1이 일단 확정됐다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이 4가지랑 3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자릿수 기준으로 더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85번, 6번. 뭐야 이게? 6, 8, 90. 네?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1086번. 빈의자 7개가 있는데 2명이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의자가 있는 경우 뭐예요? 2명 사이에, 둘 사이에 빈의자가 적어도 한 개.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거 뭐야? 빈, 의, 자, 들. 빈의자들 5개 놓고 2명 안에 끼워 앉으라는 거죠.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데? 6 곱하기 5. 또 30개. 이웃 안 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둘 사이에 빈의자가 적어도 한 개 있다는 건 이웃 안 한다는 거고, 이웃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 배우라고 끼워 넣기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문제풀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2개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이에 끼워 넣기가 명확하게 더 빨라 보이긴 해요. 자, 1, 2, 3, 4, 5에 번호가 적힌 애들 중에서 3개를 골랐을 때 A가 1이 아니고 C가 4가 아닌 경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봤는데 어디 학교더라?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어디 학교에 나왔더라? 내가 타이핑한 게 누구였지? 기억이 흐릿하네.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자, 작년에도 나왔긴 했는데 어쨌든 자주 나오는 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A가 1이 아니고 C가 4가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럼 일일이 세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어떻게? A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누구 있어? 2, 3, 4, 5죠. 근데 여기서 언급한 애가 누구 있어? 4가 특별히 언급이 한 번 더 있잖아. 그치? 그래서 4가 여기 왔다고 해요. 그럼 여기 얘네들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 왔다고 할 때 올 수 있는 거 4가지, 3가지죠. 12가지입니다. 그쵸?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4가 아니라 다른 애가 왔어. 2, 3, 5 이런 애가 왔다 합시다. 여기 2가 왔어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요? 4가 오면 안 된다는 제약이 깔려. 그래서 얘부터 정해야 돼요. 얘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편식 심한 애부터 고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제 지금 1, 2, 3, 4, 5 중에 2는 이미 써먹었고 4는 못 오니까 올 수 있는 게 3가지죠. 그럼 얘는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여전히 3가지죠. 맞아요? 얘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4가지인 거야. 얘를 먼저 고르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그럼 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9가지죠. 근데 3이 오든 5가 오든 싹 다 몇 가지겠어? 그럼 다 9가지예요. 그래서 39가지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하죠. 왜 이거는 내가 굳이 안 세고 다 9라는 걸 확신했을까? 왜 9라는 걸 확신했을까? 상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4가 오는 순간 이거 둘 다 자유롭습니다. 둘 다 자유로워요. 얘 거리낄 거 하나도 없어요. 얘도 거리낄 거 하나도 없고 얘는 애초에 편식을 안 하는 애죠. 근데 얘가 2가 오면 얘는 편식이 시작됩니다. 나 4 오면 안 돼 라는 제약이 깔린다는 거예요.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4만 아니면 돼. 그래서 4가 아닌 걸 하나 정했잖아? 그럼 올 수 있는 게 3가지지. 근데 얘가 3이나 5를 가지면 여전히 4가 아니라는 제약이 깔리게 되고 그 상황이 동일하므로 당연히 9가지면 9가지, 9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뭘 가져가냐에 따라서 BC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39가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시피 직접 어느 정도 세주는 게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좀 자주 나오고요. 할 때 말했죠. 편식이 심하다는 표현 썼어요. 편식 심한 애 먼저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 근데 왜 A 먼저 해요? C 먼저 하면 안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C, A, B 이런 순서라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A랑 C는 어차피 둘 다 안 먹는 게 하나씩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한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거 순서로 하는 상관없다. 즉 B를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렇게 따져주는 게 좋다는 거죠. 1089번.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세도 되는데 문제를 잘 보면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제일 깔끔한 도형이지. 그치? 근데 뭐 했어? 여기를 지운 거예요. 지운 겁니다. 이게 뭔 말인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 A에서 출발해서 다른 하나들을 하나씩 지나서 돌아오는 방법이야.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고 하자. 가능하죠? 그럼 내가 지나온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눈 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요. 잠깐 여기는 못 가는데?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즉 내가 A에서부터 한 바퀴 돌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헌데 방금 내가 하다가 만 게 뭐냐면 이게 안 됐죠. 이게 안 됐지. 그럼 얘는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B와 E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B 다음에 E가 못 오고 E 다음에 B가 못 온다는 거야.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도 되고요.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끼워 넣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A가 항상 맨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답습해 볼게요. 그래서 A는 이미 맨 앞에 있고요. B와 E 말고 C와 D를 배열하는 거. C와 D를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B와 E를 끼워 넣는 게 3 곱하기 2라는 거죠. B와 E를 끼워 넣기 하는 게 3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래서 곱하면 12가지다. 이렇게 답을 매길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끼워 넣기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긴다는 건 결론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B와 D의 길이 없다. 그건 B와 E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끼워 넣기를 이용한다까지 할 수 있죠. 이 해석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90번 마지막 이거하고서는 이제 행복한 1등급이죠. 1090번 보면 메일박스. 메일박스에 있는 애 중에 모음, 자음, 자, 모음과 자음이 있을 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2개가 이웃하는지 3개가 이웃하는지를 나누어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러면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반대라는 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전체는 7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고요. 반대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4개를 배열하고 MLBX 배열하고 나머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반대겠죠. 사이에 나머지 배열하고 사이에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그쵸? 끼워 넣기 하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깔끔한 게 인수분해 좀 하세요. 이게 아직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 있는데 이거 연습해주면 좋아요. 7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7까지 곱한 거죠. 맞아요? 5팩토리얼이면 1부터 5까지 곱한 거죠. 그럼 4팩토리얼이면 1부터 4까지 곱한 거죠. 거기다 5를 곱하는 순간 이건 1부터 5까지 곱한 5팩토리얼입니다. 그쵸? 7팩토리얼이랑 5팩토리얼 곱하기 12죠.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7 곱하기 6에서 4 곱하기 3을 빼면 됩니다. 즉 120 곱하기 30이 되는 거예요. 3600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5팩토리얼은 좀 자주 계산했으니까 이미 여러분 할 수 있죠. 120이라는 거 맞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7 곱하기 6, 4 곱하기 3을 빼서 30이랑 120 곱하는 건 쉽거든. 그쵸? 1, 2, 3, 4, 5, 6, 7 다 곱한 거에서 1, 2, 3, 4, 5, 4, 3 곱한 거 빼는 건 오래 걸리는데 이건 오래 걸리지 않겠죠. 이 짓 하려고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는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런 생각.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6 곱하기 37에서 13 곱하기 78을 빼는 거라고 합시다. 그럼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너무 당연한 거야. 알았지? 얘에서 얘를 빼줘. 곱했어 해도 되거든? 근데 26이랑 13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묶이죠.
그럼 이거 이미 74라서 13 곱하기 4만 하면 돼.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약수라는 개념들은 되게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습관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느낌이었잖아.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야씨 왜 이렇게 졸아 니네. 뭐 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이죠. 10이랑 25야.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마 돼요? 얼마야? 암산해봐. 암산하지 말고 이게 5 곱하기 2랑 5 곱하기 5잖아. 그럼 얘랑 얘에 대해서만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니까? 그럼 되지. 이렇게 연습하자고 했잖아. 공약수 기준으로. 나머지들만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4 더하기 25 하면 29고 얘는 앞에 쓰면 된다고. 그쵸? 연습하자고. 같은 개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 얘한테 똑같이 쓸 수 있다고. 계산 좀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틀리잖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치? 근데 보통 더하기를 더 틀리는 것 같아요. 곱하기 나누기보다. 그래서 곱하기 할 수 있는 거 좀 간단하게 하고. 네, 뭐 각설하겠습니다. (1103번으로) 넘어가자. 없다. 훌락후딱 하고서는 좀 쉽시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았나 보네요. 별로 많지 않다 생각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6개의 자리에 앉는데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근데 자리는 몇 개? 5개, 6개 이렇게 있는 거죠.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게 앉는데요. 여여는 이웃하게 앉는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만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무슨 말이지? 남이 있는데 이 둘은 이웃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웃하지 않게 앉힌대요. 이웃하지 않게 앉힌다는 건 무슨 말이야? 끼워넣기 하라는 거죠. 자, 얘네들이 앉을 의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3개를 일단 떼놔. 남자애들 앉을 거, 네 의자 좀 들고 일어나 라고 말한 거죠. 이 3개에 앉아야 되는데 여자 그리고 빈 의자가 하나 있죠. 맞아요. 여자애들은 이웃해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건 사실 여여 빈 여여 2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때 이거 뭐 이거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 지네들끼리도 좌우 배열할 거잖아. 그쵸? 이펙트. 여자 자리를 배열하는 게 이펙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남자애들은 끼워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뭐부터 정해야 돼? 야, 남자 이게 3명 이거 1명은 떨어져 앉아 라고 말했어. 그 말은 누가 떨어져 앉아요? 이렇게 먼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혼자 앉을 남자를 먼저 정하고요. 혼자 앉을 사람 하나 정해봐. 그 다음에 걔한테 먼저 자리를 정하라고 하는 거죠. 야,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앉을 수 있는 데가 3군데. 그럼 얘네들이 나머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군데. 그 다음 지네끼리도 자리를 배열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치요? 자, 의미를 천천히 써볼게요. 다시. 여자와 의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 여여 빈이나 빈 여여나. 그 다음 여자애들끼리 자리 배열하는 게 이펙토리얼. 그 다음 혼자 앉을 남자를 먼저 고르고 걔 자리를 고르는 겁니다. 그쵸? 걔 자리를 남은 여기는 끼워 앉으면 안 돼. 여자애들은 이미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죠. 앉을 수 있는 3자리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웃하는 남자 자리를 고르는 게 이, 그리고
걔네 배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곱하면 4, 4, 3, 12의 제곱 144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세주면 돼요. 의미만 파악 제대로 하면 한 줄이다. 알았죠? 의미만 천천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규칙이 강한 애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얘네입니다. 얘네들 지금 어떻게 채워져? 라고 이 의미들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말했다시피 난 P를 잘 안 쓰잖아. 그치? 여러분도 P 별로 안 쓰고 그냥 의미만 곱셈 법칙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연습을 해달라. 이해 가요? 이해 가나요? 1105번. (1105번) A, B, C, D, E, F가 있는데 A와 B는 이웃한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웃한 방 그냥 뭐 붙어있지 말라는 거죠. 자, A와 B는 싸웠나봐. 맞지? 붙어있지 말래. 어떻게 하죠? 일단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편식 심한 애들끼리 먼저 구하라 했죠. 맞아요. 그래서 A와 B 자리 먼저 배열할 거야. 자, 편식 심하니까 A한테 먼저 가라 했어요. A가 여기를 들어가. 그럼 B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3군데죠. 맞아요. 그래서 A가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B, C, D, E, F에 대해서 얘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고요. 나머지 그냥 4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편식이 없잖아. 그치? 편식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곱하면 돼요. 자, 근데 그림 하나 더 그리자. A가 여기 들어갔다 했어요.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맞아요. B 2가지 고르고 나머지 4팩토리얼인 거죠. 아, 선생님 귀찮아요. 이거 계속해야 돼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왜냐면 A가 여기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몇 가지예요? 여기가 동일하다는 건 이해가요? A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앉는 건 A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4가지 있고요. 그럼 이런 거는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2가지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4팩토리얼 곱하기 10이랑 4팩토리얼 곱하기 4를 더하는 거라서 24 곱하기 16으로 계산할 수 있고 24 곱하기 16이 뭐냐? 얼마죠? 24 곱하기 8 하면은 192, 383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딱히 묻고 있기만 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A와 B가 이웃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 상황을 먼저 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맨 마지막에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풀이가 좀 짧죠. 다 짧아요 보통. 1107번. 어른 2명, 어린이 3명이 있는데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른과 어린이가 반드시 같은 줄에 들어간다는 건 각 줄에 어른 1명씩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그냥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고 할게. 자, 어른 한 분 나오시죠?
앞줄에 들어갈 어른 나오시죠? 자리 고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 앉지? 그렇죠? 앞줄에 들어갈 어른, 앞줄 어른, 그리고 어른 자리. 그럼 뒷줄 어른은 뭐 하면 돼? 앞줄 갈 사람 정해졌으면 난 이미 고정돼 있어. 맞지? 난 이제 정해졌어. 난 뒷줄이야. 제가 앞줄 간다며 그럼 난 뒷줄이야. 그럼 내 자리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야, 애들 와, 그냥 아무 데나 앉아 라고 하면 됩니다. 아이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12 곱하기 6, 72거지. 간단하죠? 어른이 하나씩 앉으라 했으니까 어른에 대한 것만 먼저 해주고 아이들은 자동으로 그냥 배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10분 쉬었다가 조합 나갈게요. 오늘은 조합을 좀 덜 나가죠.